지난 영상에서는 얼리얼 엔진에 꽂힌 블루프린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루프린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간단한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화된 기능을 실습해보려 합니다. 바로 트리거 기능인데요. 보통 3D 콘텐츠에서는 캐릭터가 맵 내의 물체와 부딪히거나 특정 위치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체력이 깎인다든지 목표 위치에 도달했을 때 맵이 열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바로 트리거 기능입니다. 트리거 이벤트는 프로젝트 내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설정된 이벤트를 작동시켜주는 기능으로 프로젝트와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길 원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혹시라도 블루프린트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지난 영상에 딱 4분만 투자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싹 스킵하고 진행되어서 중간부터 따라오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3인칭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3인칭 템플릿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3인칭 맵을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3인칭 캐릭터만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레벨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 여기 콘텐츠 폴더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큐브로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큐브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빈 공간을 우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세팅하라고 하는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액터를 클릭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부모 클래스 세팅은 블루프린트를 만드실 때마다 만나시게 될 테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란 생성되는 블루프린트의 원형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인데 특정 부모 클래스를 선택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들게 되면 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부모가 바둑이 강아지면 새끼 강아지도 바둑이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 등은 각각의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짧게 요약하면 액터 클래스는 오브젝트 기능에 액터 기능이 더해진 것이고요. 폰은 액터의 기능에 폰의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고, 캐릭터는 폰의 기능에 캐릭터 클래스만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뒤로 갈수록 사물에서 인간이나 생명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각 클래스의 특성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된 링크를 공유해 둘 테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실습은 큐브가 사라지는 트리거 이벤트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액터 클래스를 부모로 선택하고 블루프린트를 생성해 줍니다. 블루프린트의 이름은 bp_큐브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들어가서 컴포넌트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나열되고요. 여기에서 큐브를 클릭해 줍니다. 블루프린트 내에 큐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리거 이벤트를 수신할 박스 콜리전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박스 콜리전을 추가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 박스 콜리전이 큐브보다 크도록 스케일을 조절해 줍니다. 스케일을 조절하는 단축키는 이렇게 원하시는 컴포넌트를 클릭하신 다음 키보드 R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바뀌지 않으신다면 뷰포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면서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큐브를 클릭하고 R을 눌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면은 큐브만 조절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박스의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트리거 박스는 레벨 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인데 이 선 안으로 들어가면 트리거가 작동돼서 이벤트가 발생되는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큐브보다는 이 트리거 박스가 커야 합니다. 어차피 큐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큐브보다는 커야 이 큐브의 트리거링이 된 것처럼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가 콜리전 박스를 터치해야 하므로 이 콜리전 박스는 큐브보다 커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큐브보다 이 콜리전 박스가 작아서 터치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벤트 그래프 패널로 이동합니다. 이 이벤트 그래프 패널로 이동하신 다음 이벤트 액터 비긴 오버랩 혹은 액터 오버랩 시작 시 노드를 찾아서 흰색 실행핀을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공백에 놔주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우선 블루프린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린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파일 및 저장한 다음 레벨 내 블루프린트를 세팅해 줍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플레이어 시작 지점은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로직대로라면 이 큐브에 터치됐을 때 헬로우가 좌상단에 출력되어야 합니다. 자,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자, 헬로우가 트리거링이 될 때마다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디자인한 블루프린트가 잘 작동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박스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까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브에 도달할 경우 이 큐브가 그냥 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코인을 먹으면 그 코인이 사라지는 것처럼 구현할 것인데요.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이벤트 그래프 패널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얼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장 안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생활화해서 시간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제거하고 이벤트 비긴 오버랩을 활용해서 오버랩이 시작될 경우 바로 이 큐브가 사라지도록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다다음 영상에서는 코인 먹기 게임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며 실습한 프로젝트는 지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발전시키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 패널로 들어간 다음 패널 내에 있는 비긴 오버랩 노드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프린트 노드를 삭제하시고 이번에는 실행핀을 끌어서 디스트로이 노드를 선언해 줍니다. 디스트로이 액터를 선언하시면 이렇게 디스트로이 액터 노드가 선언되고 타겟이 셀프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프란 결국 이 블루프린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스트로이 노드는 큐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노드의 기능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겟인 큐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로이 노드만 선언함으로써 오버랩이 시작될 경우 타겟이 파괴되도록, 타겟은 셀프이니까 큐브가 없어지도록 디자인이 되는 셈입니다. 단 하나의 노드만 선언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기능들이 조금 엮여 있는 것이죠. 제가 엔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 한 줄 구현을 했다면 정말 복잡했을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 플레이어가 큐브에 도달을 할 경우 트리거링이 일어나면서 이 큐브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고요. 플레이어가 큐브를 향해 걸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큐브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대로 작동이 잘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들을 하시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맵에 있는 큐브가 사라지도록 하는 블루프린트를 디자인하고 실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작동하시나요? 잘 작동하신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일종이고요. 여러분들은 방금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에 첫 발을 내디디신 셈입니다.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방향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드시면 이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계속 다른 대응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여기까지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도전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큐브가 콜리전 될 경우 박스가 사라지면서 박스를 치웠습니다라고 프린트되는 노드를 디자인해 주세요. 자, 성공하셨나요? 지금까지 배우신 노드만 활용한 것이라 금방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가 진행한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디스트로이 노드 전에 프린트 스트링을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 박스를 치웠습니다라고 타이핑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흰색 실행핀을 좌우로 연결하고 디스트로이 액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디스트로이 액터 뒤에다가 프린트 스트링을 연결하신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스를 치웠습니다가 프린트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액터의 순서 때문입니다. 이렇게 액터가 오버랩이 시작된 후 디스트로이가 진행되고 그 다음 프린트가 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액터가 사라진 다음, 그러니까 이 블루프린트가 이 맵에서 사라진 다음 프린트가 진행되어야 해서 이 프린트가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이에 딜레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액터가 사라진 후 프린트가 되게끔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에 딜레이를 넣는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스트링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초가 지났는데도 좌상단에 박스를 치웠다고 찍히지 않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액터가 지금 이미 레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딜레이 노드까지는 작동이 됐겠지만 이 딜레이가 끝나고 났을 땐 이미 이 블루프린트는 이 레벨 내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로이 노드 뒤에 무엇인가 다른 노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노드는 아니다 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도전 과제가 너무 쉽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도전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큐브 콜리전이 끝나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큐브가 잠시 사라집니다 라고 프린트된 후 3초 뒤에 큐브가 실제로 사라지도록 설계해주세요. 그리고 큐브가 눈앞에서 사라진 뒤 3초 있다가 다시 큐브가 등장하도록 디자인해주세요. 성공하셨나요?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지 않은 노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블루프린트 노드를 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딜레이와 셋액터 로케이션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먼저 작동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초 뒤에 큐브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비긴 오버랩 이벤트가 아니고 엔드 오버랩 이벤트로 노드를 바꿔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엔드 오버랩은 노드에 없던데요? 이렇게 처음에 주어지는 노드들은 아마도 비긴 오버랩과 비긴 플레이 그리고 틱 이벤트 정도일 텐데요. 지금 저희는 비긴 오버랩이 아니라 오버랩이 끝날 때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긴 오버랩이 아니라 엔드 오버랩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것을 꺼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공백을 우클릭해 주시고요. 액터 엔드 오버랩을 치시면 여기에 콜리전 아래에 이벤트 액터 엔드 오버랩 혹은 액터 오버랩 종료 시 이런 식으로 뭔가 콜리전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 친구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엔드 오버랩 이벤트가 선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엔드 오버랩부터 실행을 시작하면 이 오버랩이 끝났을 때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구사항으로 돌아가 보면 이 큐브에서 오버랩이 끝날 때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서 큐브가 잠시 사라집니다 라고 멘트가 출력된 후 딜레이를 잠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액터가 실제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조금 더 가지고 다시 액터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 노드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드 오버랩으로 액터의 오버랩이 종료될 경우 이 액터의 원래 위치 값을 하나 저장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액터가 원상복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액터가 원상복귀 될 때 어떤 위치로 원상복귀 되어야 할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케이션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상태로 선언을 하게 되면 변수에 정보가 저장된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케이션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 바로 이 노드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클릭하시고 get actor location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get actor location이 검색됩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노드를 잘 살펴보면 타겟은 셀프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프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까 실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큐브 자기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값을 받아올 수 있는 노드가 선언이 되었고요. 리턴 밸류에서 노드를 끌어서 변수로 승격을 클릭하시면 센 노드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바라고 하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요. 이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패스트 로케이션이나 오리진이라든지 혹은 로케이션이라든지 혹은 등등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핀을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 오버랩이 시작되거나 이 오버랩이 끝날 경우 이 이벤트가 실행될 경우 이 변수가 선언이 되고 거기에 이 정보값이 입력이 되는 그런 로직이 생성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로직을 이용해서 제일 첫 번째 위치값을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원하는 문구가 프린트 되도록 이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이 노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프린트 스트링 노드이고요. 그 프린트 스트링에다가 헬로우를 지우고 원하는 스트링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프린트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UI나 캐릭터의 말풍선이나 등등의 원하시는 형태로 플레이어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프린트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된 문구를 플레이어가 인지를 하고 읽을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3초의 딜레이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3초의 딜레이 이후 액터를 없애는 노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노드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그 시연에서는 이 큐브가 눈에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마치 디스트로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셨겠지만 사실은 맵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살짝 숨겼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터 로케이션을 000과 같이 저희의 지금 이 레벨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장소로 잠깐 보낸 다음 저희가 원할 때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식으로 디자인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set actor location이라는 노드를 선언해 주시고요. 선언하신 다음 그 상태 그대로 딜레이에서 실행핀을 연결해 줍니다. 아마 기본값으로 000이 입력이 되셨을 건데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큐브가 이 노드에 의해서 000으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초의 딜레이를 줍니다. 이쯤에서 플레이어는 큐브가 사라졌다라고 인지할 것입니다. 그 다음 3초 동안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딜레이 3초를 주고요. 자, 3초가 끝난 다음 다시 로케이션 값을 원상복귀시켜서 큐브가 생성됐다라고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et actor location을 입력을 해서 이번에는 로케이션 값이 000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선언했던 그 로케이션 변수를 가지고 와서 이 값을 입력해주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변수 아래에 로케이션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공백에 드랍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get location, set location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set location은 변수값을 수정할 때 쓰는 그런 노드이고요. get location은 지금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조 기능인 것이죠. 자, get location을 클릭해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두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이 로케이션 값이 이 new location 값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setVector location을 통해 이 로케이션 값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케이션 값은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문구가 프린트 되기도 전에 저장되었던 로케이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케이션 값이 벡터 로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돼서 원상 복귀가 되는 셈인 것이죠. 자, 길고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모두 정답입니다. 자, 이번 강좌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블루프린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조금 심화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은 스킵하고 지나가서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초보자분들도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로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리얼 엔진의 각각의 기능들을 미니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작하게끔 하는 PBL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들으시면 조금 난해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예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 이전 영상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새 강좌도 4번째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서 간단한 미니 게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